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6.21 부동산 대책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집값이 급락하고 있으며 주식과 가상화폐처럼 집값도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으로 중개소마다 집값이 뒤집어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은 큽니다. 모처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동산에 자극을 주는 요인은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윤석열 대책 엄청난 후폭풍. 중개소마다 집값 뒤집어졌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딱 철창 갇히듯이 이 집을 사면 안 돼요. 만약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훨훨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집을 매입을 해야겠죠. 이제 부동산 대책 후폭풍. 과연 집값 어떻게 될까요? 6.21 부동산 대책 빚내서 집 사라 2편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괜히 불지르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이걸로 집값이 막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하락은 이미 이 금리 인상이 워낙 파워가 크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기정사실인데 약간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대책 문제. 임대차 개정안. 여러분들 임대차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지만 비교적 임대인하고 다주택,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혜택이 들어갔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그렇게까지 너무 좀 지나치게 혜택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 분양가 개정안. 다행히 최대 4% 이내입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회사 측의 유리한 안을 또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번에 세제 대출.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물론 생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결국은 생애 최초 이 사람들은 다주택 이 집을 매물받이나 해라. 이런 짝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좀 무주택 중심의 어떤 혜택안을 많이 줘야 하는데, 아무리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이미 수익이 많이 난 다주택까지도 이렇게 혜택을 준다 하는 요인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전망을 볼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투기적 수요가 또 증가할 수도 있어요. 즉, 갭투자 또 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들이 또 하나 더 매수하려고 지금 혈안돼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출 증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는 영끌이라서 조심했고 대출 또는 갭투자도 조심했고 했던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상승의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투기적 수요,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두 번째, 유주택한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양도세, 장기 특별공제 등. 역시 그렇게 되면은 추가 매입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상승의 빌미. 분양가가 지금 정상적으로는 4%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엄격하게 관리했을 때 문제지 4%가 20% 뛰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걸 꼼꼼하게 다 그게 볼까요? 과연? 그러면 지방이 그렇게까지 비쌀까요? 분양가가? 여기 보세요. 분양가 급증, 재구시를 못하는 허그. 저는 아예 그냥 이미 재구시를 못한다고 봐요. 결국 상승의 빌미. 바로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집값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대책은 집값 하락에 도움은 안 된다. 추가 대책.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8월 달에 뭐 공급 대책을 비롯한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죠. 규제 지역 해제. 이거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계속 규제 지역 없애달라고. 이해는 가요. 집값이 지금 막 폭락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집값 모처럼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해제시키면요. 급등으로 전환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 지역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를 해제하게 되면 도민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한다. 250만 가구 공급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좋지만 재개발, 재건축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이렇게 해줌으로써 들썩거리고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다주택 혜택, 주택수에서 제외. 아직은 이게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빌라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25평 이하의 아파트 임대택 사업을 갖다가
허용한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고, 물론 지금 그게 확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한다라고 해야죠. 그렇게 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안 팔고 계속 보유합니다. 그러면 또 추가 매입해 버릴 수도 있어요. 싸니까. 자, 집값 하락 4가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예요. 사이클 하락 반드시 온다. 강남 40% 떨어진다. 2010년과 닮았다. 보세요. 이제 가장 두려운 게 30년 하락이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다고 제가 하겠어요. 문화만 약간 차이가 있지. 자, 인구 구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구조거든요. 뭐 1인 가구 증가라든가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너무나 닮았어요. 일본식 장기 침체. 핵심은 경제 성장. 다행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30년 하락은 안 온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온다면 50에서 무려 80% 대폭락이고 몇 년이 아니라 30년이든 20년이든 기나긴 하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특히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은 아예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지방 수도권 외곽은 가격 자체가 회복이 안 된다고요. 폭락했다고 덥석 잡는 그런, 그게 또 싼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다만 가능성은 낮다. 자, 이제 단기 폭락. 단기 폭락은 주로 금융위기 때문에 생기는데 미국식 금융위기, 경제위기 후에 또 회복을 하겠죠. 보통 2년에서 5년 하락을 합니다. 경제위기가 터지면 이렇죠. 보통 30에서 60% 대폭락. 자, 일본식 장기 침체보다는 덜 떨어지네요. 대부분은 회복하고 입지가 좋은 것들은 신고가를 다 찍는다. 자,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은 사이클 하락이에요. 너무 일본식 폭락, 그 다음에 또는 뭐 경제위기발 폭락, 이것은 좀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이클 하락, 폭등 위에 거품 폭락, 경제 침체 이후에 가격이 회복되면서 올라가겠죠. 대략 한 3년 정도가 많습니다. 1에서 3년. 보통 2, 3년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떨어져요. 안 오른 것들은 20%, 많이 오른 것들은 반토막. 대폭락이 이것도 역시 대폭락입니다. 대부분 회복을 하거나 신고가, 좋은 곳은 신고가를 찍을 거예요. 이 3번이 가장 유력한데 반토막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일시적 조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높지는 않아요. 폭등 이후에 일시적, 그러니까 짧은 기간 조정하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또는 금리 때문에 또는 정책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략 10에서 40%,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것은 4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10에서 20% 하락하고 끝나겠죠. 옛날 2018년에 9.13 대책이라고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이때가 집값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부동산이 지금 급락 중이라는 거. 자, 라가르드 22 총재, 유럽 집값 급락할 수 있다.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 위기가 크겠죠. 먼저 미국, 유럽, 세계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집값이 올라가려면 다른 나라 집값이 따라가졌을 때, 다른 나라 집값이 다 뛴다면요, 우리나라 집값 안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21년까지 계속 치고 올라갔던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 집값이 저금리 그리고 엄청난 통화량 이거에 힘입어서 뛴 역할도 있어요. 먼저 미국 집값 최고가를 지금 찍었죠. 찍고 급매물로 급증, 이미 그러니까 하락한 거예요. 매물이 막 쌓이고 있어요. 최고가보다 싼 매물들이. 주택 대출 금리가 무려 6%, 어마무시하죠. 급등하는 바람에 매수자가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주택 판매량, 이게 650만치였던 게 561만으로 급감하는, 즉 미국도 이미 하락 초기로 접어들었다. 유럽 볼까요? 여기서 말했듯이, 자, 리가르도 22 총재가 말했듯이 물가 급등,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바로 이걸로 집값 하락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갖다 위험자산 순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공식 이래요.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지금 엄청 폭락을 했죠. 부동산도 이미 세계 1, 2, 3위, 그 다음에 상승폭이 큰 국가들은 폭락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품 많은 국가 중심으로 집값이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세계, 자,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이 1위에서 3위라고 했는데 급락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뭐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지금 급락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중국이 지금 6개월 이상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수치 조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부양책을 써가지고 집값 엄청나게 뛰었는데, 자 이제 지금 하락한다고 부양책을 써가지고, 왜? 집값이 마지막 보류야. 집값이 붕괴되면 중국은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한국 등 아시아 집값이 하락이 너무나 가파르다. 지금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가계대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 순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집값 예상 세 방향 모두 대세 하락, 폭락의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6월달 2022년, 그럼 9월달, 내년 3월달 이렇게 한번 세 방향으로 나눠 보자고요. 집값 예상 세 방향. 현재는 분명히 이 지금 제로에서 약간 내려오는 이 C 쪽이 가깝죠. 세상에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A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0이잖아요. 0. 0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앞으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보시면, 자, A안 상승, 또 여기서 이번에 정부 정책 발표되고 뭐 이것저것 플러스 요인 해서 상승 반전 후 폭락할 것이다. 해봤자 20%밖에 안 돼요. 확률이 아주 낮죠. 약간 반등하다가 9월달 이후로 하반기부터 폭락할 것이다. 이번에는 횡보하다가, 전문가들이 이 순이 제일 많아요. 횡보하다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하락 지속 후의 폭락. 저는 C 확률이 50%. 제일 많네요, 확률이. 지금 이미 빠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반등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별로. 물론 이제 횡보는 할 수는 있어요. 도중에. 이제는 결국 이 하반기 되면 올 가을부터 내년 이제 폭락적으로 다 모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전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자,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올해 정도로 파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꼭. 매수는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왜 합니까? 자, 폭락장은 누구에게나 기회예요. 유주택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물론 무주택자들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집이 있어도요, 내 거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자꾸 자기가 안 좋은 아파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집값 떨어지면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하락장이 안 팔릴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미리 파세요. 그런 것들은 하락장이 안 팔려요. 지금은 안 팔려도 계속 내놓으면 팔립니다. 아직은 시간 있어요. 자, 무주택자들 집값 50% 하락, 유망지역, 분양권, 미분양 매입할 수가 있어요. 집값 반토막 전으로 된 걸 잡을 수가 있고. 꼭 분양만 있습니까? 분양권, 미분양 이거 세트로 보세요. 집값 1년 떨어지면요, 미분양 넘쳐나 버립니다. 3기 신도시 그냥 미분양이에요. 모든 규제는 철폐되고 부양책 혜택까지 줘요. 실거주가 어디 있어요? 대출 제한이 어디 있어요? 다 풀어줘요. 거주, 청약, 세금, 대출 규제가 없다고요. 지방 사람도 서울 왔다 갔다, 경기도 사람도 서울 왔다 갔다, 서울도 경기도 왔다 갔다. 그런데도 미분양이 나요. 자, 하락장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주택자들은 2배에서 10배까지, 보통 5배 이상 못 벌면 그거는 투자를 못한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자본금의 5배. 많이 번 게 아니라 평균. 자, 이제 1주택자는 집값 하락 시에 내 집보다 더 떨어진 상급지로 갈아타라.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내 집하고 짝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두 번째, 여유자금, 분양권, 미분양. 이거 추가로 하나 매입해도 돼요. 얘들이 집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받고 팔거나, 이게 좋은 거라면 내 집 던지고 일이 입주해도 되고, 또는 자녀 앞으로, 아니 계약금 10% 5%인데 뭐 거의 증여세도 없네요. 이때 해줘야지. 이때 거의 돈도 안 들어가요. 나중에 막 1억씩 이렇게 1억 이상씩 증여세 주고 자녀한테 해줄 겁니까? 집값도 또 비싸. 하락장에 해주세요. 세 번째 방법은 하락장 무주택자의 절반 수준. 즉 무주택자보다는 수익이 적겠죠. 왜? 내 집도 떨어지니까. 대신에 5배까지 역시 수익률을 얼마든지 거둘 수 있어요. 다만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요. 무주택보다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실질 수익은 무주택을 압도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주택자들하니까 법인, 집값 50% 하락 시에 주택이 많을수록 손실 규모가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할 때 지금 빨리 파세요. 1년 안에.
상승장 임대주택 사업 뭐 이런 걸 자꾸 막 말일까지 그때는 이제 말일까지 기다리죠. 그렇지만 하락장은 반대예요. 하락장에는 계속 떨어지는데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여러 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타격이 크겠죠. 결국 기회비용을 보며 똘똘한 금매 하나는 갖고 가고 또는 분양권 이런 것들로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잡을 수도 있어요. 다주택을 만들더라도 폭락장에 만드세요. 자, 이제 집값 하락 기간과 하락 금액은 비례한다는 게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일단 서울은 한 달 정도 빠졌다고 치고 이게 0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로 넘어온 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이렇게 꼭지로 계속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이제 빠지는 중이다 이거죠. 자, 인천 보세요. 얘는 3개월 정도 빠진 인천은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자, 보세요. 그죠? 서울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지금 얘는 꺾였죠, 이미. 자, 6개월 정도 빠진 대전 한번 보실래요? 이게 한참 많이 빠졌네요. 얘하고 비교해도 얘는 막 빠지는 중이지만 여기서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자, 그리고 9개월 정도 빠진 대구 보실래요? 이제 횡보도 안 하고 바닥 없이 그냥 추락하고 있네, 여기. 즉, 어느 지역이 됐든 하락 기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폭락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세종이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세종이 1년 빠지니까 30% 이상 빠져버리잖아요. 그냥 2년 빠지면 반토막이에요. 어디가 됐든 간에. 누가 그래요? 단독도 빠집니까? 다 빠집니다. 안 빠지는 거 없어요. 분양도 빠집니까? 더 빠져요. 분양가 밑으로. 22년 서울 민간택지 유망지역 분양 리스트 한번 짧게 언급해 볼게요. 자, 여기 꼭 기억하세요. 좀 세대수 적은 것들 몇 군데만 좀 빼고. 자, 여기 보면은 올 하반기에 분양하는 곳들 이런 것들은 넣어도 돼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대부분 좋은 곳들이네요. 특히 뉴타운 같은 데는 상당히 좋죠. 분양가만 판단하고 휴경동, 휴경 3구역 주택 재개발 1800세대,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파크 프레스티지 750세대, 그 다음에 둔촌동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 572세대, 그 다음에 문정동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1265세대,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부 푸르지오 서밋 자 958세대, 그리고 동대문 청량리 제7구역 상당히 좋죠. 761세대, 천호동 천호사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670, 영등포 1-13 두산대우 659, 자, 신사동 신사 1구역 두산 424, 그리고 아현동 마포더 클래시 아주 좋네요. 1419세대. 자, 그 다음에 등촌동 등촌 1구역 재건축 516, 공덕 1구역 재건축 456세대, 그리고 천호동 이편한 세상 535세대, 그리고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245세대,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자 무려 4220세대 대단한 곳이죠. 자, 이문동이 이문 1구역을 하면 3000 이런 것들은 아주 무조건 넣어야 할 곳들이 웬만하면. 그 다음에 강동구 길동 신동아 1차 2차 아파트 1299세대나 돼요. 공덕동 마포자 힐스테이트 1121세대, 홍은동 홍은 13구역 재개발 827세대,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771세대, 삼성동 삼성 홍실 419세대, 자 성내동 강동 성내 5구역 408세대, 기타 등등등등 세대수가 좀 적고요. 이번에 광명시 보니까 철산동 광명철산 8구 자이 3000세대, 자 광명동 베르몬트로 광명 3400세대, 그 다음에 광명동 광명 자 1구역 재개발 3585세대, 광명 4구역 아이파크 1957세대, 광명 5구역 재개발 1878, 광명 10구역 재개발 1051세대. 광명이 재개발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전국 재개발 분양 예정 보니까 아까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무려 27,000세대가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하반기 때 부산, 인천, 대구, 서울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 5천에서 10,000세대 사이로. 서울은 물량에 비해서 하반기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분양가의 자재값 상승, 이주비 등 반영 생각해보면 2,360만, 2,395만 별로 높지는 않아요. 예상 분양가가 2,580, 2,640 자 4%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2,402, 2,495 뭐 올라간 게 좋을 건 없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이렇게 분양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의문스러워요. 말도 안 되게 또 분양가 때릴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얘들도 내려갑니다. 미분양을 되다 보니까. 자, 모기지론 급등의 미주택 꽁꽁. 여기 보실래요? 자, 미국 주택이 지금 판매량이 꼭지 찍었을 때 계속 올라가다가 650까지 갔다가 제일 지금 최근 1년 동안 제일 낮은 561만 세대. 자,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는 무려 6%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3에서. 당연히 위축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반기 물가 무려 8.4. 이거 끔찍한 거예요. 집값 포함하면 10.4라는 건데 지금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 여러분들 지금 현재 5.9인데도 여러분들 아주 지금 살인적이잖아요. 이거 하반기 때 8.4 유력해 보이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물가. 집값, 거래량. 자, 먼저 집값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거래량 1000세대 밑에서 놀고 있고 GTX 폭락을 하고 있죠. 다. 의왕, 시흥, 오산, 동두천, 화성 하나같이 호재가 있는 곳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금리 인상이 허리 휘는 주담대 이자 지금 6.88, 7%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삽니다. 자, 이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딱 두 눈 부릅뜨세요. 집값 하락은 하락 기간에 비례합니다. 1년이 빠진 세종 6개월이 하락한 대구 대전은 이미 20에서 30%가 넘는 급매가 쏟아지고 있는데 2년 이상 떨어지면 반토막 1위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므로 서두르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